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동물 고양이의 생리적 특성과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생리적 특징으로는 체중, 생시 체중이 110에서 120g, 성숙시 암컷은 2.25에서 3kg, 9개월 된 암컷이, 수컷은 암컷보다 조금 더 큰 3.5에서 5.9kg 정도로 큽니다. 발가락 수는 앞발이 5개, 뒷발이 4개, 치식 3131, 3131 이렇게 해서 총 30개다. 30개. 유치는 26개고 평균 수명은 20년이다. 20년. 지금 현재는 고양이나 반려견이나 모두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어서 20년, 25년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의 염색기 수는 EN이 38개, 사자와 동일하다. 그래서 사자하고 타이거, 타이거하고 이렇게 이 교접을 해서 타이용, 라이거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고양이도 사자, 호랑이와 이렇게 어쩌면은 교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염색기 수도 같고 크기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는 교배를 할 수 없지만 인공수정으로는 사자와 고양이, 호랑이와 고양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세대나 또는 여러분들 후대에서 그런 것들이 한번 시도해 보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양이 공격 성공률은 33%. 사자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공격 성공률이. 사자가 다 공격하면 다 잡아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놓치는 게 3분의 2쯤 돼요. 3분의 2쯤 돼요. 고양이는 이렇게 지금 우리 집고양이,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고양이들은 사냥을 거의 못합니다. 사냥을 못해요. 사냥할 줄도 모르고 사냥한 걸 먹을 줄도 모르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나 들고양이, 길고양이 이런 것들은 사냥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는 길거리 먹이를 주워 먹기도 하는데요. 어, 고양이가 사냥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한테 사냥감을 잡아다가 갖다 주는 게 어, 충성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바로 집에서 키우던 이제 독립가옥, 전원주택 이런 데 반려동물 고양이를 키우면은 주인이 집안에 침대에 고양이를 같이 벗놓고 자다가 어느 때는 고양이가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주려고, 좋아하는 사람 주려고 고양이를 침대까지 물고 사냥한 쥐를 침대까지 물고 온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한테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사냥한 먹잇감을 주인한테 갖다 주는 경우도 있다. 고양이도 이렇게 그 새끼를 훈련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 야생에서 우리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축사에 지가 끓지 않도록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슴을 키우는 농장이나 염소, 돼지 뭐 이런 키우는 농장에서 아주 뭐야 스마트팜처럼 아닌 그냥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호수한 농장에서는 들고양이처럼 집고양이 키웁니다. 키우면은 그 고양이들이 쥐를 사냥해서 쥐를 사냥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다가 새끼들한테 처음에 줄 때는 반죽해서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지나면 살아있는 쥐를 주면은 새끼들이
쥐를 어떻게 물고 어떻게 공격하고 그런 것들 사냥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고양이도 이렇게 새끼 때 훈련,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이렇게 이빨, 키식 이렇게 되어 있다. 영구치는 3131, 3131 이렇게 되어 있다. 위턱, 앞쪽 앞니 3개, 앞니 3개, 송곳니 1개, 송곳니 1개, 작은 너금니 3개, 큰 너금니 1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래턱 한쪽에는 한쪽 반쪽이 있는 앞니 3개, 송곳니 하나,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해서 3131, 3 이거는 위쪽 턱, 아래쪽 턱, 위쪽 턱의 반의 치식, 그 다음에 아래쪽의 반의 치식 이렇게 해서 이걸 두 배씩 하면은 38개가 된다. 38개. 저 38개 아까 이야기했죠. 38개라고 치식 30개. 그 다음에 유치는 26개. 그 다음에 고양이의 몸 길이는 약 한 50cm 정도 되고 꼬리 길이는 약 30cm. 몸무게는 약 7, 8kg쯤 된다. 귀 바퀴는 삼각형이고 귀 등 쪽에 살쾡에서 볼 수 있는 흰 무늬는 없다. 귀 등 쪽에 살쾡이는 귀 등 쪽이 흰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 앞발은 5개 발가락이 있지만 뒷발은 발가락이 4개만 있으며 예리한 발톱을 가지고 있다. 발톱은 몸속에 감출 수 있다. 발톱을 씌우면은 발톱이 나오고 안 그러면 쑥 쑥이면은 이제 발톱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발의 발바닥에는 이런 육구 우리가 소리 안 나도록 우리가 그 포식동물 육식동물들이 이렇게 먹이를 공격할 때는 발로 이렇게 발톱도 숨기고 발바닥 육구만 가지고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이 어떤 뭐 바닥에 뭐가 긁히면 소리가 나니까요. 발톱도 숨기고 육구로만 바닥에 건드리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는 게 그게 사냥 성공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자기가 다가가서 공격하면은 놓치기가 엄청 쉬워요. 근데 동물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자만이 공격 성공률을 높입니다. 사냥 성공률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동물을 다루는 데는 끈기, 인내심이 가장 큰 우선. 동물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다루고 할 때도 기다려줘야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주고 기다리고 할 때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너 왜 못해? 너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큰 자질이다. 그게 많아야 성공한다. 사냥을 성공하든 교육을 성공하든 훈련을 성공하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욕구가 있어서 소리 내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뒷발이 잘 발달되어 토양 녀석 고양이는 더 잘해서 팍 뛰어오릅니다. 가만히 있다가 팍 뛰어오르죠. 개구리도 이렇게 있다가 팍 뛰죠. 한번 딱 해서 뛰기 전에 움찔했다가 팍 뜁니다. 그 반동으로 팍 뛰죠. 고양이 토양력이 뛰어나다. 이는 고양력이 뛰어나다. 눈은 어두운 곳에는 잘 볼 수 있고 기존에 반사판이 있어 야간에 빛을 발합니다. 고양이는 이 고양이 눈을 밤에 보십시오. 그러면은 발광 빛을 발합니다. 이 달빛을 드론빛을 싹 모아가지고 반사시키니까 불빛이 나는 거죠. 불빛.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양 7분의 1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 색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색깔은 잘 구분할 수가 없다. 색깔은 잘 구분할 수 없다. 고양이는 똑바로 치다. 고양이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양이 눈을 사람 째려보면 굉장히 싫어해. 눈을 피합니다. 그냥.
위협적이나 무례한 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놈이 금방지게 내 눈을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싫어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 애호가들은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창시자 이런 사람들은 고양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요. 고양이 그림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엘버트 슈바이처 이라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생전에. 그래서 유명한 유명한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란 눈에 흰 털이 덮인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다. 파란 눈. 눈도 고양이가 이제 눈이 이렇게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우리 사람도 서양 백색 인종은 이렇게 파란 눈이죠. 파란 눈. 그리고 황인종은 갈색 눈. 그다음에 흑인종은 거의 흑색에 가깝습니다. 눈동자 그 안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도 서로 이제 이렇게 서양인, 동양인, 서양인, 흑인, 서양인, 백인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의 눈동자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고양이도 파란 눈, 까만 눈, 노란 눈 이렇게 있어 이렇게 교배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눈의 색깔이 달라지기도 한다.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눈동자의 색이 같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쪽 눈은 파란색, 한쪽 눈은 갈색 이렇게 눈동자 각각이 달라지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러한 고양이 눈을 오드아이라고 한다. 오드아이 시험에 나요. 시험에 기말고사 시험에 나면 오드아이 두 눈의 색깔이 서로 다른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오드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는 파란색 눈 쪽의 귀가 청각 파란색 눈 쪽이 이 파란색이고 여기는 갈색이고 하면은 파란색 쪽의 귀가 청각장애이기가 쉽다. 쉽다. 이해됐나요? 우리 박 박경순 학생 오드 아이 이해되었나요? 빠르네. 우리 박경수 잘 듣고 있네. 우리 박경수 학생은 바로 답장이 교수님 질문하기 전에 바로 이 목소리 듣고 바로 말소리 듣고 바로 답변하네요. 고마워요. 그래 오드 아이 개보다 청각이 좋아요. 고양이는 길을 이렇게 토끼도 마찬가지면 길을 이렇게 앞쪽으로 세워 길을. 그래서 앞쪽에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들려주고 귀가 크고 토끼 귀도 크고 고양이도 긴 편은 물론 짧은 귀도 있지만은 폴드 귀도 있고 하지만은 귀가 큰 귀일수록 잘 듣는다.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 귀, 이빨, 유치와 영구치가 있다. 30개, 26개. 30개, 26개. 유치는 26개, 영구치는 30개. 송곳니 크고 날카롭다. 어금니 표면이 뾰족하고 어금니로 더 찢는다. 여기는 코는 이제 냄새는 코보다 뒤떨어진다. 그 다음에 세대끈은 자기 홈그라운드, 세대끈은 그 홈그라운드를 이렇게
쉐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헌팅 에어리어가 있다. 이걸 쉐리권이라고 한다. 쉐리권이라고 한다. 쉐리권. 우리 엄밀히 따지면은 모든 동물들이 쉐리권이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 행동 반경이 100m 있는 사람이 있고 500m 있는 사람이 있고 행동 반경이 100m 있는 사람이 있고 100km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 종류. 근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2km 이내를 벗어나는 애가 거의 없다고 해요. 2km 이내를 벗어나는 애가 사례가 거의 없다. 1년 중에. 응?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무슨 종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세력권이 있다. 그 세력권 자기가 생활해서 가정과 직장이 멀면은 어쩌면 세력권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또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죠. 하여튼 세력권이 있다.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생활 반경 세력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코. 혈액형 동물하고 동물의 개체 또는 집단이 같은 경우에 다른 개체 또는 다른 집단으로부터 방어하여 점유하는 지역으로 혼이 텃세권. 우리 기농기총을 하는 사람들이 농촌의 어른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이 자기 그걸 안 열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텃세에 시달려서 시골로 기촌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마음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걸 반겨가지고 서로 문화적으로 융화시키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고 들면은 참 좋을 텐데 자기 뜻에만 이렇게 주장해요. 자기 뜻이 그래서 참 힘들어 기능 기준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혈액보다는 과밀을 방지하고 형식을 보장받는 등의 기능이 있다. 혈액권, 특색권은 그다음에 꼬리는 미추라고 하는 작은 뼈로 이어져 있는데 점프나 높은 곳에 뛸 때 균형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점핑을 할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확 뛸 때 발로도 확 올라가지만 꼬리도 접었던 걸 팍 펴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양이 꼬리가 몸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도약할 때 이렇게 꼬리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어, 반려견도 마찬가지지만은 꼬리의 움직임으로 고양이 기분을 알 수 있다. 꼬리의 움직임. 사람은 그 얼굴 표정으로 기분을 알 수 있겠죠. 특히 어떤 표정이 기분을 대변할까요? 어떤 눈, 눈이 기분을 대변해요. 눈이 웃는 얼굴. 저 사람 기분 좋구나. 눈이 슬프면 저 사람 마음이 슬프구나. 어? 눈이 기분을 대변해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슬픈 마음이 있는지, 즐거운 마음이 있는지. 눈을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는 가능하면은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다. 자, 고양이가 꼬리를 휘두를 때는 기분이 나쁘다. 꼬꼬이 세울 때는 기분이 좋다.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걸어가면은 기분이 좋다. 꼬리를 부풀릴 때는 흥분되었다. 그 다음에 무서움을 느낀다. 이 꼬리를 보고 고양이 기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리로도 사실은. 고양이 소리, 공포스러울 때 내는 소리, 기분이 좋을 때 내는 소리, 짝짓기 할 때 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소리로도 고양이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수영. 수영은 안테나. 감각모라고 한다. 감각모.
사람은 이렇게 털이 있어도 감각을 잘 모르죠. 그런데 고양이는 이 수염이 이렇게 많다는, 그래서 수염을 자주 닦고 다듬습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부비서 수염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고양이 수염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좀 수염이 빡빡빡하게 서 있다. 아주 예민하게 지금 뭔가에 집중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푹 쳐져 있다. 지금 뭐 평온하구나. 수염으로도 기분을 알 수 있다. 호기심과 칭을 느끼고 있다는 표시다. 앞쪽으로 휘어져 호기심과 칭을 느끼고, 반대로 수염이 뒤로 바짝 달려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아주 예민하다. 그런 뜻입니다. 등. 고양이 털 색깔 같은 겉털과 속털이 덮인 몸통은 교묘하게 공격을 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고양이는 땀샘이 없어. 개도 땀샘이 없죠. 땀샘이 없어. 털 손질로 털을 눅눅하게 만드는 체온을 조절하고, 피부가 두꺼워 자유롭게, 고양이는 이렇게 피부가 이 몸통하고 이렇게 많이 이격됩니다. 그래서 토끼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다리와 발톱, 당근이 경주는 동물 상위권에 든다. 당근이 경주는 고양이 굉장히 빠르다. 앞발보다 긴 뒷발의 강한 근육과 부드러운 관절이 점프, 남타기에 좋다. 뒷발은 진육뿐만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방향을 바꾸는 역할은 꼬리도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앞발가락 5개, 뒷발가락 4개. 고양이는 발톱으로 긁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고양이가 사는 곳에는 이 고양이가 긁을 수 있는 고양이 발톱 긁기를 갖다 놔줘야 돼. 그다음에 발톱 예리하게 위해서도 발톱을 예리하게. 우리 조류들 보면은 불이 끝이 아주 예리해요. 푹 찌르면 푹 그냥 막 살아요. 가죽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푹 들어갑니다.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예리하기. 그래서 부리로 이렇게 어, 이 가죽을 찢거나 이렇게 하는데 유리하죠. 그리고 발톱도 굉장히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찍으면은 꽉 찍히는 거죠. 꽉 찍히죠. 바로 그냥 몸 안으로 팍 들어가져 가지고 안 빠져나오는 거죠. 발톱에. 그래서 발톱은 아주 예리하다. 그 다음에 스크래칭 기둥. 그 다음에 스크래칭을 할 수 있는 기둥. 그래서 제가 올라가려고 하면서 발톱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한 일과 중에 3분의 1, 약 8시간 정도를 자기 몸매 가꾸기, 수염도 가꾸고, 발톱도 가꾸고, 털도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칭 기둥이나 줄을 감고 나무 껍질을 덧대가지고 하면은 다른 어떤 기물을 긁어서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긁는 데를 좀 못 긁게 하려면은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자기가 긁어다 붙으니까 거기를 안 긁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도 너무 좋다. 그다음 습성, 감정 표현은 몸짓을 합니다. 몸짓. 우리도 사람도 춤을 잘 추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로 말고 몸으로 표현해서 전달을 시킬 수 있대요. 춤을 잘 추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처럼 고양이도 자기 몸짓으로 자기의 의사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어리광을 피울 때는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머리를 사람에게 비웁니다. 고양이가 간혹 이렇게 사람 져 있고 고양이 이기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꼬리를 딱 세우고 쓱쓱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머리로 싹 그 사람 옆을 싹 스미고 갑니다.
아, 그러면 그 고양이는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해서 고양이 쓰다듬어 주거나 안겨도 잘 안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자기한테 비비다, 몸을 비비다 하면은 아,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좋아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몸을 크게 보려고 하고 둥글게 굽히고 꼬리를 부풀리고 털을 채운다. 이거 위형이 아닌 위험입니다. 위험은 공포. 쉽게 보다 작게 보려고 한다. 불안, 모험을 한다. 불안하면 몸을 작게 가르칩니다. 육감으로 사람 마음, 육감으로 사람 마음을 읽어서 주인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파악합니다. 좋아한다 무리하게 안으려고 하면 공격을 알고 갑자기 이렇다 하면은 이렇게 공격으로 그래서 고양이도 우리 가축도 마찬가지 가축도 바로 뭔가 툭 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몸을 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축한테도 이렇게 사전에 내가 너를 다룰게, 만질게, 이해해줘. 설몇이. 얼굴이나, 눈을 보고 얼굴이나, 목덜미나 슬쩍, 머리나 슬쩍 만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지고 싶은데 만져야 돼요. 그래야 경계심을 풀고 만져줌을 당합니다. 그냥 만지도록 해줘요. 근데 갑자기 그 부위를 탁 만지면은 이렇게 막, 어, 음, 방어 기준이 확 또 그래서 동물을 대할 때는 먼저 만지고자 할 때는 먼저 만지고자 하는 의사를 알려줘야 돼요. 가볍게 쭉 터치로 꼬리를 터치한다든지 내가 너 좀 잠깐 잡을 거야. 내가 너 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먼저 알려주고 바로 뭐 꼬리를 팍 잡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꼬리 잡으면 꼬리 미봉에 슬쩍 그 주사 나올 때도 바로 팝콘을 막 튀어가지고 주사바늘 부러지거나 이래 되는데 주사 놓을 부분도 턱 터치해 터치 턱 터치하고 자 이렇게 턱 터치한 주사 놓을 부분에 그다음 두 번째는 더 세게 놓으면 싹 그래도 이제 미동 그때는 주사 바늘을 칵 찌르면 그래야지 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사를 놨습니다. 주사 놔을 때도 이렇게 접근성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 고양이 형은 야행성 동물이다. 낮에는 주로 자고 밤 11시경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다. 고양이는 단독 생활을 한다. 고양이는 단독 생활을 하다가 또 집단으로 싹 모입니다. 서로 모아요. 반창에, 동창에 이렇게 싹 모았다가 다시 또 흩어집니다. 그래서 밤 10시나 싹 흩어졌다가 밤 11시경에는 싹 모아져 있다가 다시 또 12시경에는 또 다 싹 이렇게 헤어지고 해요. 어릴 때는 여러 마리를 함께 기름졌다. 왜 그럴까요? 사회성을 키우게, 사회성. 우리가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는 그 형제들끼리 크면서 사회성을 다 배워요, 사회성을. 아, 형한테는 A를 지켜야 되는구나. 아, 동생한테는 이렇게 다뤄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여러 마리를 키움을 해가지고, 뭐요, 사회성을 키웁니다. 지금, 지금 현재 고양이 유치원, 고양이 또는 양로원, 유치원, 그다음에 고양이 위탁시설, 잠깐씩 맡겨주는 호텔급으로 맡겨주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확장세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고양이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개체와 다른 생활 스타일을 만들어간다. 야외에서는 한밤중에 한 자리에 모이는 습성이 있다. 발톱 갈기, 본능적으로 발톱 갈기를 합니다. 긁어서 뾰족하게 해요. 뾰족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서 발톱 끝이 아주 예리합니다. 일정한 발톱갈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일정한 곳에서만 발톱갈기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발톱갈기 스크래칭판을 만들어주는 요다. 그 나무의 그 껍질 부분을 그 상수리 나무, 참나무죠.
또는 소나무, 큰 소나무의 그 껍질 붙여가지고 거기에 발톱 갈기 하도록 좋다. 그다음 갈기도 있는 거 찾아주는 거 있다. 발톱 갈기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 갈기 도구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거 좋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고양이 배변 습성. 고양이는 정해진 곳에서 배변을 하는 습성이 있다. 돼지도 마찬가지. 돼지도 한 곳에 응가를 했으면 그 자리에 가서 계속 응가를 할 때 똥 무더기가 있어요. 똥 무더기가. 고양이나 돼지는 한 곳에만 이렇게 배변을 하고, 돼지와 다르게 고양이는 한 곳에 배변을 하는데 배변한 것을 감추려고 모래를 덮습니다. 모래. 그래서 고양이 모래라고 하는데요. 고양이가 처음에 배변하는 데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화장실에서 변수를 또는 변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고양이 모래라고 모래판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응가를 하고 실을 하고 덮습니다. 그걸 한 번 하면은 다음에도 거기 와서 응가하고 이러고, 그러면 그 응가를 파내가지고 다시 이제 화분에 갖다 버리고 또는 이렇게 바깥에 갖다 버리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한 곳에 배변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소는 어떨까요? 소. 정정하신 소는 어떻게 배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소의 배변 특성, 배변 습성. 소의 배변 습성은 무엇일까요? 정정호 학생 마이크 켜고. 잘 모르겠습니다. 소도 자세히 관찰하면은 아침 사료를 먹고 나면은 배변해요. 많은 소들이. 예? 아침 사료를 먹고 나면은. 그래서 이 소나 사람이나 이 대부분의 동물, 포유동물들이 이 그 뭐죠, 소화시키는 시간이 약 8시간쯤 된다고 해요. 8시간.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이제 저녁쯤 응가를 하고, 저녁에 먹은 거는 짜고 나니까 아침에 이렇게 응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변 습성이 우리 사람도 거의 정해진 시간에 응가를 하기 쉬워요. 먹는 습관이 딱 돼 있으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자기의 그 배변 습관도 이렇게 갖춰놓는 게 좋다. 이해됐으면 마이크 끄어줘요. 예, 좋아요. 그래서 배변 습성 처음부터 해주는 게 좋다. 그다음 고양이 혈액권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사냥 공간, 헌팅 에어리어 약 한 100에서 500m쯤 된다고 해요. 여러분 농장에 가면 파리 있죠,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의 그 혈액권, 생활권이 뭐 5m인가 10m밖에 안 돼요. 거기 자기가 태어난 그 구석에서 자기가 파주된 데에서 반경 5m, 10m 넘어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살아날까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외롭고 또는 그 환경에 못 적응해서 파리 죽습니다. 죽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혈액권들이 있어요. 동물들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관찰하면 참 재밌다. 지난 관상 조류 할 때도 이렇게 암컷들이 서열이 있다고 해요. 서열. 자세히 관찰한 거는 과학자에 의하면은 이 암컷이 먹이를 먹는데 먹이를 흩어주면은 자기 먹이를 먹어요. 자기 옆에 오면은 그 옆에 서열이 낮은 암컷을 바로 쪼아요. 머리를 쪼으면은 그 상치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쪼으면은 이제 그 옆으로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런 것처럼 서열이 있다. 아무것도. 자신의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나 이렇게 이 야생 동물들이
오줌이나 자국, 발톱이나 이렇게 몸 비벼서 자기 저 냄새를 거기에 비벼서 묻히거나 발톱을 그어서 핥혀놓거나 응가를 하거나 오줌을 넣어서 자기 혈액근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시한다. 그걸 영역 표시라고 영역 표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저 먹으면은 그 먼저 자기 먹을 거리를 먼저 표시하려고 자기 침을 뚝뚝 발라가지고 먹기도 했더랬어요. 자기 침을 발라서. 자기 침을 발라 이건 내 것, 이거는 내 것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너 손대지 말아 이렇게 것처럼 영역을 표시한다. 그다음 고양이가 심야에 외출합니다. 외출. 고양이는 야생성 동물인 만큼 낮에는 주로 자고 털고르기를 하고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힘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는 고양이 비교 사람의 생활 패턴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되게 야생 길고양이들은 밤 11시, 12시 되면 가장 활발한 모습을 나타낸다. 풀로 키우는 고양이의 경우는 한밤중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밤을 집회에 다녀 우리 밤에 반창에 반상에 이런 것처럼 하는 것처럼 거기에 다녀오면 마실 갔다가 오면 마실 갔다가 오기도 하죠. 또 오기도 합니다. 우리 시골에 보면은 노인네들이 밤에 마실 가거나 좋은 친구가 있으면 친구 집에 가서 2시간 하고 또 들어왔다가 또 뭐 생각이 나면 또 다시 또 가서 이야기하고 마실 간다고 하는 밤의 집회를 좋아한다. 그다음 고양이는 움직이는 공이나 장난감 등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 그걸 뭐라고 하는 고양이 훈련하는 게 있어. 움직여주는 것. 고양이가 이기 와서 가다가 또 탁 하면 이리 탁 가고 이렇게 점핑해서 이런 고양이는 움직이는 것으로 장난을 걸어줍니다. 그다음에 사냥 기질에서 비롯된 거다. 근데 좋은 환경천 고양이는 어떤 동물도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고 깔끔한 동물로 생활 환경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장 좋은 데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래서 고양이는 높은 곳, 밑에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이런 데를 자기가 은신처로 하는 은신처. 고양이 피자가 느끼는 생활 조건은 주인이 애정으로서 오기가 충분하며 안전이 확보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는 일도 있다. 환경이 나쁘면은 서열 정리. 고양이들이 처음 만나면 싸움을 하곤 하는데 이는 자신의 교육을 위해 그리고 우애를 가리기 위해서 한다. 두 마리 사이 한 번 승패를 경우 그 이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 함께 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열이 순위가 한 번 정해지고 나면 더 이상 서열 정리는 하지 않는다. 고양이가 처음에 만나면 서로 싸우고 하지만은 한번 내가 졌다면은 이제 항복을 배를 들거나 이렇게 해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고양이는 우애가 참 좋은 동물, 우애. 병아리도 우애가, 닭도 우애가 참 좋은데요. 고양이도 우애가 참 좋습니다. 돼지도 우애가 참 좋아요. 근데 사람 우애가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은 우애가 하나도 없어요. 원수에 나죠, 원수. 근데 우애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우애라고 해요. 우애, 우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우애라고 한다.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많으니까 야, 너희들은 우애 있게 잘 크고 나중에 다 커서도 우애 있게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했더랬어요. 지금은 이제 우애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죠. 음? 혼자거나 이러다 보니까 우애가 없어요. 우애라는 걸 몰라요. 네. 고양이 서열도 있지만 우애가 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이렇게 다채동물인데 여러 마리 새끼를 낳아요. 여러 마리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 중에 제일 큰 놈이 마탱이. 마탱인데 마탱이 가면은 가려고 하면은
동신들은 일보 뒤에 따라갑니다. 맡은 뒤에. 맡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 군대에서도 자기 상사보다 앞줄을 가지 못하죠. 그냥 그럴 때는 나란히 그럴 때는 한 발 더 뒤에서 따라 걷습니다. 같이. 이것처럼 그거는 아마 고양이한테서 유래된 것 같아요. 그렇게 걷거든요. 그래서 서열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 훈련. 고양이에게도 앉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고양이 좋아하는 먹이를 고양이 머리 위에 들고 있다가 앉아 라고 명령하면서 먹이를 뒤로 움직이는 것. 그럼 고양이 먹이를 놓지 않으려고 앉는다. 그래서 이런 거 고양이 앉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고양이가 엉덩이를 바닥에 대면 비로소 고양이에게 별식으로 먹이를 상으로 주면은 고양이도 앉게 앉는 법을 가르칠 수가 있다. 이런 훈련을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건강시로 간다. 이러한 훈련, 즉 그러니까 앉는 거를 함께 하니까 조건적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근간이다. 클리커 훈련도 이 이론에 비롯된 것. 클리커. 조작적 조건화, 클리커 훈련 이런 것들이 고양이 교정 훈련이다. 고양이 암수 구분법. 같은 한 이 고양이 암수 구분 왜 어렵다. 속구선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길이가 길고 암컷의 경우는 거의 붙어 있다. 암컷과 속구 동시에 비교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암컷은 이렇게 거의 항문하고 생식기가 거의 붙어 있고 속구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항문과 생식기 사이가 길면은 수컷, 짧으면은 암컷 이렇게 구분한다. 대부분의 포유동물,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생식기와 항문과 생식기 간의 상대적 거리, 상대 짧은 건 암컷, 상대적 길면은 수컷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기가 있으면 수컷, 없으면은 암컷 이렇게 돌기 유무. 그 다음에 생식기와 항문과의 상대적인 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뇨 모양, 배뇨를 수컷은 이렇게 서서 오줌 누거나 다리를 들고 오줌 누릅니다. 암컷은 이 새끼 때라도 암컷은 약간 뒤를 쪼그려 앉아서 오줌을 눕니다. 쪼그려 앉아서 누면 암컷, 서서 누면 수컷. 그대로 서서 누면서 또는 발을 들고 오줌 누거나 하면 수컷.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우리 정종호 학생? 이해됐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암고양이는 놀기보다 혼자 틀 타는 시간이 많다. 숲고양이는 깨끗하지만, 암고양이 숲고보다 더 깨끗하다. 그 다음에 근데 암고양이는 발진기가 되면 큰 소리로 울고 웁니다. 홀링, 수컷을 부르는, 유혹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암고양이가 더 치장을 하고, 몸을 잘 치장하고, 사람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저기 또 소리를 내서 임신 교명하면은, 암고양이는 한 번 발정에 여러 마리하고 고양이하고 짝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양이들은 언제 밤에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밤 11시, 12시 사이에 많이 모이는데 모였다 다시 헤어집니다. 이때 암고양이가 소리내는 숲고양이들 막 와가지고 막 짝짓기를 하죠 서로.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어디 독립되어진 데에서는 고양이 새끼가 한 가지나 이렇게 색깔로 나오는데 물론 잡점이 여러 색이 나오지만은 이 아파트 이런 데에서 이렇게 쓰레기통 이런 데서 이렇게 뒤지고 난 고양이들은 여러 품종의 새끼들이 나와줄 수 있어요. 잡종으로 나와줄 수 있다.
반면 수컷고양이의 발情기간 동안 수컷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애교가 많고 행동 범위가 암컷에 비해 넓기 때문에 자주 외출하려고 한다. 수컷들은 더 자주 외출하고 암컷은 한점 외출하려고 한다. 고양이는 고양이는 번식 계절이 있는데요. 봄, 가을 번식 계절이 있는데 이 번식 계절에 발정이 여러 번 발정이 와요. 봄에 발정 한 번, 두 번, 세 번. 즉 임신할 때까지 발정이 갈 때게 한 5번 이렇게 발정이 오고 가을에 또 한 3번, 4번, 5번 이렇게 발정이 와요. 봄, 가을로 다 발정이다. 고양이는 번식 계절이 있지만은 번식 계절에 발정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발정한다. 그렇습니다. 고양이 나이 추정법. 고양이 수명은 20년, 최고 나이는 31년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 살이 되면 성성숙이 다 되어 사람이 성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양이 나이 6살은 40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고양이 나이와 사람 나이 대비법. 고양이가 1개월이면 사람이 3살이다. 고양이가 1년이면 사람 16세다. 이제, 성성이 다 끝났다. 그 다음에 고양이가 8년이면 사람 나이는 48세, 40대 후반이다. 이렇게 20살이면 거의 100살, 96세에 가깝다. 고양이 나이. 그다음에 고양이의 영양과 사용, 일반적 관리, 고양이의 일반적 관리, 먹이는 사람이 먹는 것을 줘서는 안 된다. 사람이 먹는 것은 절대 주지 않아야 된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습관이 잘못되어 항상 조르게 된다. 사람이 먹을 때마다 조르게 된다. 먹을 때 조르게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을 주면 안 된다. 사람이 섭취한 음식에는 조미료 염분이 이 고양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아서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지 않는다. 새끼 고양이는 1일에 3, 4회, 어른 고양이는 1일에 2회, 새끼 늙은 고양이, 임신한 고양이는 소량을 여러 번 준다. 간식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좋다. 먹기 전에 항상 냄새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건조식품이 가장 좋다. 신선한 쇠고기는 날것으로 섭취 가능하지만 돼지고기는 반드시 익혀준다. 돼지고기에 무슨 질병이 있어요. 그다음 깨끗한 물은 우유를 주고 고양이도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데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고양이 먹이 실내에서 기를 경우 고양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게다래를 말이에요. 게다래. 저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은 도로 옆에 이렇게 흰잎, 녹색잎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요. 이걸 게다래예요. 게다래. 다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게다래 흰잎에는 줄기 열매 등은 좋아지면 섭취 후에 쓰레 취한 같은 황홀 상태가 된다. 그래서 고양이가 우리 마약을 한 것처럼 게다리를 먹고 황홀한 상태가 되어지기도 한다. 게다리의 성분이 대나나 연수를 저하해서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황홀한 느낌이 나타난다. 게다리. 적절한 고양이 음식은 닭가슴살, 육류, 계란, 노른자, 생선, 밥, 야채 등이 있다. 고기는 전체 섭취의 30% 정도만 주는 게 좋다. 게다리는 대부분의 고양이 좋아하는데 3개월 미만의 새끼 때는 반응이 없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흥분해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데 게다리에 함유되어 있는 네펠탈락톤 이거는 휘발성 오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캣잎, 고양이 좋아하는 잎, 게다리 나무 잎 이렇게 이 녹색이 있고 이게 흰색으로 이렇게 그 색깔이 탈색된 것처럼 이렇게 된 이게 게다리다. 잎은 다리 잎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고양이 주의가 필요한 먹이 양파나 파류, 빈혈,
중독, 폐혈증 원인이 되며 이를 이용한 의료가 주요하다. 요리도 주의해서 지급해야 된다. 조개류, 전복 등이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닭뼈, 잔뼈 들목이 걸리는 경우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푸른 생선, 정어리 등은 등푸른 생선은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히 포함되어 있어서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해야 한다.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E와 같이 주고 강아지 사료를 장기간 급여하지 말 것. 강아지 사료하고 고양이 사료 틀립니다. 강아지 사료에는 고양이에 필요한 영양소가 타우린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타우린이 신경병의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강아지 사료를 고양이한테 계속 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과량의 염분이 있는 것, 심장병, 고혈압이 원인이 되고 유제품, 유당을 소화시킬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다음 고양이 보금자리, 아파트는 캣타워 놀이경 보금자리를 쓸 수도 있다. 그다음 쓰다듬기, 고양이는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며 쓰다듬어 주면은 주인이 자기를 아낀다고 했던 것은 고양이는 말을 걸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너무 좋아한다. 머리를 쓰고 머리 이렇게 양귀 사이에 머리하고 이 목덜미를 너무 좋아한다. 빗질, 정기적으로 빗질 해주는 것다. 장모정은 세심한 빗질이 필요하다. 빗질은 사람 손에 다뤄지는 것이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소형이 빗질을 해주면 사람이 만지거나 해도 거기에 이제 숙달되어져서 그렇게 놀라거나 경계하지 않습니다. 스킨십, 어미 고양이 새끼들한테 하듯이 사람의 손을 핥으며 안정을 느낀다. 사람의 손을 핥으면 손을 주면 스킨십. 핥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스킨십을 느끼죠. 반면에 고양이 턱 밑에서 보면 기본 턱 밑에 턱을 이렇게 머리 위에서 맡으면 좋을 거야. 턱을 만져주면은 좋아합니다. 참 좋아한다. 어릴 때 쓰다듬어 주는 버릇을 하지 않았던 고양이는 조금만 만지더라도 심하게 공격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쓰다듬어 새끼 때부터 해주면은 이제 손에 타서 사람들이 누구를 만지거나 좋아해주면은 도망가지 않는다. 스킨십. 고양이 몸 뒷부분을 한 손으로 손바닥으로 받쳐주면서 다른 손으로는 앞발과 머리를 흔들어준다. 앞발과 머리를 흔들어준다. 네, 머리를 비벼댄다. 고양이. 귀 뒤쪽, 이쪽에 만져주면 물 좋아한다. 안아주거나, 아기 고양이 뜻은 좋다. 그 다음, 턱 밑을 그어주면 매우 좋아한다. 목욕. 고양이들은 대부분 물을 싫어합니다. 목욕을 싫어한다. 이 때문에 향후 4개월부터 목욕하는 것을 서서히 길들여야 한다. 목욕은 단모종 경우에는 별 필요가 없으나 장모종 경우에는 털이 시 들어오시면 적어도 1개월에 2번 정도는 목욕을 시켜줘야 된다. 먼저 빗질을 해서 빠진 털을 제거한 다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마개를 한 다음 모근까지 물선을 들도록 천천히 감겨준다. 그다음 스펀지에 샴푸를 거품이 많이 나게 문지르는 거 골고루 헹궈서 다시 린스로 헹궈주는 게 좋다. 드라이기로 말려줘야 돼. 발톱 깎기. 실내에서 키우는 고양이 발톱이 너무 자라면 부러지거나 갈라질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발을 가진 발톱을 주기적으로 잘라주셔야 된다. 보통 앞발의 발톱은 약 2주일, 뒷발의 발톱은 2, 3주 간격으로 잘라주면 좋다. 발톱 깎기. 발톱에 혈관이 있으면 발톱을 너무 많이 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손을 대고 추를 좀 누르면 가벼운 치료된다.
혹시 발톱뼈 출혈하는 경우에는 악발지어를 주시는 게 좋다. 계속 출혈이 나온다면 즉시 동물병원에 가는 게 좋다. 미용. 고양이의 미용은 피부를 중심으로 해서 눈, 귀, 발톱 등의 손질을 미용이라고 한다. 고양이가 잘 손질되어 있어 보기에도 아름답다. 미용이 필요한 쪽은 여러 가지 있으나 빗과 브러쉬, 반려동 전용 샴푸, 린스 등이 있어야 된다. 정모종 미용, 빗질하고 나서 이렇게 미용하는 거다. 브러싱을 보고로 해주는 거다. 정모종 미용은 빗질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주는 게 좋다. 손바닥에 물을 쭉 쪄서 손질하면서 하면 좋다.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미용. 건강 체크법. 눈 크게 뜨고 있는지, 또 살이 둥근 털에 윤기가 나 있거나, 모유 털리기 있으면 변은 정상적으로 항문에 설산 흔적이 없어야 된다.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개체를 고르면 좋다. 호흡을 시키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수면 후 장난감을 쳐 스스로 놀 수 있게 해준다. 아기 고양이 2, 3개월 되었을 무렵 아주 중요한 시기로 살아가기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할 시기이다. 고양이는 먹이 주위에 스프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스프레이를 계속하는 장소에 건조사를 놓아두면 먹지 못하게 사료를 밖으로 붙여두어도 좋다. 걷기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로 솔방울이나 아니면 호일 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두어도 스프레이를 억제시킬 수 있다. 이 스프레이라고 하는 거는 오줌입니다. 고양이가 오줌을 뒤로 이렇게 서서 섞어서 오줌을 발사시킵니다. 발사. 그걸 스프레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조절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고양이성인데요. 여러분 한번 고양이성 들어볼까요? 명명명 쌀쌀 명명명 쌀쌀 고양이 노래가 들리나요? 고양이 노래가 들렸나요? 고양이 노래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10분 또 쉬었다가 9시 정각에 다음 고양이 번식 관련 인공수정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탈해도 좋습니다. 간식도 먹고 주스도 먹고 몸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
그래요. 노래 소리는 전달이 안 되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고양이 번식 권력 훈련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9시에 수업 시작할게요. 3교시.